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주변에 있는 바보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바보들이 없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건 아무래도 나의 이야기 같은데 행복씨앗이 우회적으로 내를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주식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여러 가지 책을 썼었는데 그 책에 있는 소제목 중에 하나가 바보들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바보들이 없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헝가리 출신이고요. 유럽의 워런 버핏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93세로 프랑스에서 9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처음 주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증권시장에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나이든 신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식시장에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식시장에 바보들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주식이 많으면 즉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객장이 텅 비어 있을 때 이때 주식을 사야 하고 주식시장이 객장이 미어 터져 나갈 때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말을 해줬대요. 아마 저런 말을 갖다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애 없고 아줌마가 증권시장 객장에 나타나면 고점이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한참 가상화폐가 한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말을 듣죠.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듯이 다 살짝 듣고 잊어버렸지만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저분은 그 말을 그냥 넘겨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나름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노신사가 저런 말을 했을까? 해서 또 시장 경험과 그때 곧바로 깨우친 건 아닐 거예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저 말을 듣고 또 시장도 경험해 가면서 깨달았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았겠죠. 시장에 사람이 없을 때 시장에 사람이 주식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불황이 왔다는 거고 그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을 바보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공급이 넘쳐날 때 그때 주식을 사고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즉 수요가 넘쳐날 때 주식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런 깨달음을 평생에 있어서 실천해서 큰 부를 이루셨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수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저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많이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판단한 방법을 익혔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로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바보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바보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익히죠. 또 그리고 바보들이 예전에 바보 짓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바보 짓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도 분산 비율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보들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 스마트한 세력들, 이 주가 세력, 주가 선도 세력들, 어떤 세력들이 주식 가격을 형성하고 주로 수요를 일으켜서 물량을 매집해 가는가, 이런 것들도 주가 선도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바보들이 얼만큼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일단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 유명한 주식 투자 대가보다도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9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저렇게 오래 사시면서 수급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저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시장마다 달라가지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 책에다가 바보들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저서 중에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정권시장에는 매우 많은 바보들이 있다. 만약에 바보들이 전혀 없다면 정권시장은 무엇이겠는가? 어느 나라에 머물든지 나는 정권시장 객장으로 찾아가길 좋아한다. 왜냐하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1평방미터 안에 그토록 강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글대는 곳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투자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보들로부터도 뭔가를 배운다. 특히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보들로부터 배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 공부를 합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 같은 아니면 또 서점에 가보면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또 좋은 말씀도 많죠.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돈 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똑해, 그런 경제 서적을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잖아요. 투자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수치화돼 가지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요. 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물론 공부 안 하고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사보고 전문가 의견도 따라보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산은 쪽쪽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책을 썼던 겁니다. 제목을 심리게임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경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에 아니면 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보고 듣고 하십시오. 하되 전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런 것을 알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경제 지표가 어떻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내가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지난 한 9년 이렇게 분석한 걸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있어요.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력 입장이 되어보자. 세력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저 투자라는 것은 심리이고 또 그런 심리를 이끌게 낸 요인으로서 경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1월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지표가 뭐가 좋아요? 좋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기피하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2019년은 경기가 하강할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말에 의하면 바보들이 주식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보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별로 없고. 이럴 때 주식을 사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코스톨라니께서 정확한 이야기 책에다 해놨잖아요. 돈 버는 방법을 딱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는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전 과정은 자기 친구에게 주식 투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열병에 걸리면 투자에 대한 병에 걸리면 간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식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지 몰라서 두렵고 주식을 사두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오를지 몰라 조바심을 낸다. 저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카페에서도 쉬는 것이 투자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일단 투자한다 생각을 안 해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 투자한다 생각합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병.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면은 병에서 회복된 내 친구가 그랬다. 주가가 바닥을 친 다음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자 그는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주가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자 이러다 혹시 막차까지 놓치지 않는가는 두려움에 거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도 사고 싶어서 난리지겠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래서 야 니는 너무 늦었어. 지금 들어가긴 늦었다. 그래도 소경의 귀 읽기 무시하고 열심히 주식을 사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 돈이란 무엇인가 저 책을 1991년도에 썼어요. 그죠? 제가 잠시 확인해 볼게요. 저 저작권이 1991년도에 써졌습니다. 그러네요. 1991년도에 써졌습니다. 저거를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을 잘 보시면
자, 제가 이런 자주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 11월 22일 날 2017년도에요. 11월 22일 날 이런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남의 의약품 업종 수익이 부러운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의 말에 의하면 바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수익 내는 것이 부러운 바보들에게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너무 늦었으니까 사지 마라 한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 저런 글을 썼느냐? 그때 이제 2017년도 11월 그때 의약품주 차트 잠시 한번 봅시다. 어떻냐? 차트 잠시 한번 보면은 2017년도 그러네요. 11월 달이면 뭐 이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2017년도 11월 달 이때쯤 되겠네요. 이후에도 조금 올랐긴 올랐지만 의약품주가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의약품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아마 우리 카페에서는 뭐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의약품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때 못 사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안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번 친구처럼 주가가 바닥을 지나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안달을 내기 시작했다. 주가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자 그는 거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나는 왜 못 샀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살려고 난리를 지기자 내가 이때쯤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난 것이 지금 그냥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 내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도 수익 내는 거 부럽고 지금이라도 나도 그런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안 사고 뭐 했냐고. 다 올랐을 때 인자 와가지고 왜 안 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조금 전 의약품주하고 차트하고 의약품주 차트 요 바닥을 지날 때 친구 이야기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보세요. 주가가 바닥을 친 다음 서서히 회복을 하자 의약품주가 바닥을 친 다음 서서히 회복을 보이자 사람들은 안달나기 시작했다. 의약품주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러다가 의약품주 막차까지 놓치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거의 심리적 공황에 똑같잖아 이게. 똑같잖아 이게. 그죠? 돈이란 무엇인가? 저 책에 저런 이야기겠습니다. 바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 바보는 어떻게 했어요? 고점에 물렸다 이 말입니다. 저거를 의약품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박근혜 그때 정부 마지막에 국정농단 사태 일어났을 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대선되기 이전에 탄핵이 결정되고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서 주가가 더 상승하자 사람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다가 참다 참가를 시작해서 주가를 사기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흘러내렸다. 바보들 이야기가 똑같은 게 우리 종합주가시장 주가 지수에 있잖아요. 바보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관련 책 어떤 거 괜찮냐고 추천을 갖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주식 투자 대가들 책 추천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자, 바보들이 없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바보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돌아갑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다른 책을 보면 알코올 중독처럼 중독자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주식을 사고 팔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라도 주식을 사야 되고. 우리 카페에서 1월달은 좀 쉬는 게 좋다. 관망을 이야기하더라도 끝끝내 주식을 살려고 계속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중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사도 되는데 자꾸 사고 팔고 해주니까 주식시장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식을 사니까 금융회사가 돈 벌어먹고 국가에서 돈 벌고 바보들이 고점에서 받아주니 먼저 주식을 산 사람들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바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필요합니다.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보가 되지 말라고 드리는, 바보 되라고 이 동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치 투자 연구원 오래 계셨던 분들 바보 되지 말라고 올려드리는 거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수많은 바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주식 사지 마라 그래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같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야 지금은 고점이다 사지 마라 해도 믿지 않고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바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과연 이 바보들이 주식시장에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나라에 바보들이 많으면 바보들 선동해서 표를 얻어먹고 권력을 창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바보들이 많은 곳에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아니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보다 바보들이 많은 그런 곳에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바보들이 많으면 정치한 사람들도 선동 잘해서 어떻게 권력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보들이 많고요. 이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보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보들이 사고 파는 거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수급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번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 여건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마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분께서 계실 때 제가 읽어 듣고서 만났다면 아마 앙드레 코스톨라니하고 저분하고 저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가지고 투자 임하시는 거예요. 오래 투자하셔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큰 부를 이룬 데는 돈도 많았겠지만 방법도 좋았겠지만 오래 산 것도 한몫합니다. 93세까지 사셨어요. 오래 산 것도 투자 성공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도 투자 성공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투자 방법이 있는 거 오래오래 하셔가지고 모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